자, 지난 시간에 광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런 광물들이 만들어서 이루어진 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광물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 바로 돌멩이, 암석을 이룬다고 그랬었지? 요 암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암석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암석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성암이야. 화성암. 첫 번째 화성암. 화산에 의해서 생성된 암석. 즉 화산이 터지면 마그마가 나오잖아. 이 마그마가 분출해서 서서히 식으면서 여기 이 산속 마그마가 서서히 식는 거나 밖으로 분출해서 이렇게 급격히 식을 때, 이럴 때 여기서 생기는 암석들이 화성암이라고 하는데, 이 화성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화산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자, 우리가 화성암은, 자, 요 깊은 곳, 깊은 데서 만들어지는 암석이다. 그래서 화성암은 이런 심성암도 만들어지고, 이 표면에서 갑자기 급격히 식은 우리는 화산에서 발견됐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산암이라고 해서, 요 화성암은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어디에서 생성된 장소에 따라서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요 심성암은 똑같이 용암이 마그마가 굳어진 거지만 특징이 뭐예요? 이 안쪽은 바깥쪽에 비해서 더 따뜻할까 추울까? 따뜻하지. 따뜻하니까 이 광물이 빨리 식을까 천천히 식을까? 상대적으로 천천히 식겠지. 천천히 식어서 굳어져요. 그렇지? 이게 천천히 식어서 굳어지다 보니까 요 결정들이 천천히 식으니까 자기들끼리 뭉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결정의 크기가 크다. 화산암은 상대적으로 빨리 식다 보니까 빨리 식겠죠. 빨리 차가우니까 빨리 식으니까 결정들이 모일 시간이 없어. 결정이 크기가 작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런 화성암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화성암에는 크게 입자가 작은 화산암과 입자가 큰 심성암은 나눠지는데, 자, 다시 산에서 화산으로 표현하면 요 화산암은 어디서? 화산 밖에서. 심성암은 어디서? 요 안쪽에서 생기는 거라고 그랬지? 자, 입자가 크고 작다 그랬어요. 자, 입자 크기를 봐봐. 입자 크기들이 상대적으로 크죠? 조금씩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고요. 자, 그래서 화산암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 더 있지만 일단 세 가지 종류 정도, 심성암도 세 개 종류 정도 있는데, 요 같은 화산암이라도 어둡고 밝은 정도에 따라서 또 세 가지로 나눠져요. 좀 어렵지만 다 입자가 작은 화산암도 제일 어두운 현무암, 제일 밝은 유문암, 그 사이에 안산암이 있고, 그 암석 중에서 가장 어두운 암석은 바로 반려암. 입자가 큰 심성암들 중에서 반려암, 가장 밝은 화강암, 가운데 섬노감이 있어요. 화산암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제주도의 하루방, 제주도 화산이 식어가지고 만들어진 하루방을 이루고 있는 현무암이야. 현무암이고, 그 심성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화강암. 건물들 지을 때 밝은 그 암석으로 짓는데 화강암을 많이 써요. 그래서 현무암과 화강암 꼭 잊지 말고,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외울까? 자, 이렇게 외워볼까? 그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는데 이 남자가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섬에 가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현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남자 이름이 현무예요. 현무라는 사람이 안산에 살았는데 유부남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섬에 가서 살다가 보니 화가 나더라. 선생님은 좀 이렇게 한번 외워봤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암석의 종류에는 또 퇴적암이 있어요. 마그마가 아니라 쌓여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이 퇴적암이 쌓인 퇴적물들이 이제 어디에 쌓이냐? 바다나 호수에 쌓여요. 눌려서 단단해지면서 굳으면 퇴적암이 되는데, 이 퇴적암은 종류에 따라서 자갈, 모래 등이 특히 자갈이 모여서 만들어진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감이라고 하고, 모래 사자를 써서 모래가 굳어진 거 사암, 진흙이 굳어진 거 셰일, 석회 물질이 가라앉은 거 석회암, 이렇게 만들어지고, 퇴적암은 만들어질 때 무거운 애들이 이제 쫙 쌓이면서 시간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줄무늬가 생겨요. 이런 줄무늬를 뭐라고 하냐면 층리, 다 같이 층리라고 하고, 이 층리 사이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동물의 유해, 화석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층리하고 화석은 가장 큰 퇴적암의 특징이 된다. 잊지 말고. 마지막으로 변성암이라는 종류의 암석이 있는데, 성질이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성질이 변해서 돌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변성암이라고 한다. 변성암이 만들어지려면 압력이나 열에 의해서 바뀌는데, 얘 역시 이런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그때 줄무늬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염리라고 한다. 염리. 층리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변성암 원래 암석이 화강암이었는데 아까 뭐였어요? 화산암의 일종이 심성암, 즉 화성암의 일종이었죠. 화성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었고, 셰일삼, 석회석, 셰일 얘네들은 뭐였어요? 좀 아까 했던 퇴적물이 쌓인 퇴적암이었잖아. 요런 원래의 화성암과 퇴적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화강암이 변하면 편마암이라는 줄무늬 암석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데, 셰일도 편암을 거쳐서 편마암이 되고, 사암은 규암이 되고, 석회암은 대리암이 되고, 셰일은 홈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질이 변했다. 뭐에 의해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시간이 지나면 암석들은 서로 순환을 하겠지, 그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뭘로 바뀌어요? 변성암으로 바뀌고, 변성암이 다시 녹으면 뭐가 되겠어? 화성암이 되기도 하고, 이 변성암이 부서져서 다시 또 굳어지면 뭐가 되고? 퇴적암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암석의 순환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이런 암석들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이용된다, 이런 거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이상.